안녕하십니까. 와인 전문 강사 남은경입니다. 와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시대가 도래해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문화생활과 와인을 즐긴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와인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마트나 샵에 가면 수많은 와인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골라야 할지 난감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것은 와인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뭔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알코올 음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인은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와인의 형태에 따라서 지역별, 나라별 또 와인의 양조 과정이나 숙성 단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와인 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맞는 와인을 스스로 찾아서 그 와인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와인의 개요입니다. 와인은 100% 순수 포도만을 가지고 발효시킨 양조주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은 발효된 포도주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와인의 공식입니다. 포도의 당분과 효모가 만나면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즉, 포도의 그 주스의 당분은 효모에 의해서 그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고 동시에 탄산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와인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다음에 와인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인은 순수한 발효식품이죠. 물도 들어가지 않고 와인 외의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발효식품이다. 그리고 와인은 살아있는 음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왜냐하면 인간도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흘러가듯이 와인도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갓 담은 와인, 영한 와인, 그 다음에 숙성이 진행되고 있고 또 숙성이 피크에 달했을 때, 또 그 맛이 꺾였을 때의 와인의 맛이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음료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 병에 750ml의 일반적인 한 병에는 포도 1kg에서 1.2kg의 포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재배되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양조용 포도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 남위 3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 지역이 온대기후죠.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 강우량은 500에서 800ml 정도의 강우량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기온 온대 기후에도 들어가고 위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마철이 포도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연간 강수량이 1200ml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포도의 당분이 수확기를 앞두고 다 빗물에 실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 포도를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생산 상위 10개국입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칠레, 중국 이런 나라들이 와인 벨트에서 생산되는 나라들입니다. 와인 벨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위 30도에서 50도, 남위 30도에서 50도 사이를 와인 벨트라고 하는데 이 와인 벨트에서
생산되는 상위 10개국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북위 30도 밑으로 가면 더운 지역이죠. 그 지역이 이제 커피 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같은. 그 다음에 북위 50도를 넘어가면 추운 지역이죠. 그 독일이라든지 스코틀랜드 이런데 맥주의 호흡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맥주 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와인은 종교적인 음료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신에게 바치는 음료로 와인이 사용이 됐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종교의식에 예배의식에 와인을 사용을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전 유럽에 와인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럽에 아주 더 활성화되면서 이 와인이 퍼져나가죠. 그리고 와인은 문화적인 음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이자 유럽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와인은 우리가 한 잔의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발효된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기보다는 그 와인을 만든 양조가의 철학이라든지 그 포도가 재배된 지역의 토양이나 풍토나 기후,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이라든지 생활 양식, 또 문화, 또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런 그 고급 와인에는 이러한 인문학적인 요소, 또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 역사와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명품 와인은 그렇게 그런 요소들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와인의 신, 로마에 가면 바쿠스, 자양강장제 바카스라고도 하는데 그 바쿠스 신은 그 수학의 신, 와인의 신으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450년경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의 포도 수확과 양조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인류와 함께,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양한 음료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채로운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와인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투에 나갈 때 반드시 군수품으로 와인을 싣고 갔습니다. 전쟁터의 우물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물물에 그 와인을 타서 소독을 해서 마셨고, 그 군사들의 치료제로 사용을 했고, 또 마취제로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해주는 군사들의 마취제로도 사용을 했고, 또 사기진장용으로 전투에 나갈 때 와인을 마시고 싸우게 되면 굉장히 용감하게 잘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런 용으로 그 전쟁에 있어서 와인이 필요했고, 또 나폴레옹 장군도 기록이 있습니다. 1인당 군사 1인당 하루치가 500ml,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 양을 3개월치를 싣고 러시아 원정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와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을 치료제로 처방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와 와인, 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이 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시인들도 있고 바이런이라든지 이런 시, 또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는 권주가도 있지만
음악가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피아노 위에 없으면 작곡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자기가 주문한 와인이 선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와인을 마시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술가와 와인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음료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와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와인이 어떤 곳에 속하는지, 와인은 알코올 음료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양조주에 속합니다.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술이죠. 어떠한 과일이나 그 곡식은 또 발효를 시키면 다 술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가 재료가 돼서 만든 와인, 보리가 재료가 돼서 만든 맥주, 쌀이 발효가 돼서 만들어진 청주와 탁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증류주입니다. 와인을 증류를 시킨다거나 맥주를 증류를 시킵니다. 증류를 시킨다는 것은 끓인다는 거죠. 양조주를 끓입니다. 끓이면 그 알코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알코올이 먼저 액체보다 먼저 수증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를 모아서 액화시켜서 만든 것이 증류주죠. 그 증류주의 종류로는 브랜디와 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럼, 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포도가 재료가 된 와인을 끓여서 만든 브랜디에는 꼬냑이 있습니다. 아르마니악도 있고요. 이런 꼬냑은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위쪽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요. 이 지역에 청포도가 많이 자라는데, 이 지역의 청포도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아서 와인으로는 만들지 않고 그 와인을 그냥 끓여서 증류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브랜디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꼬냑입니다. 프랑스는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지역의 특산품에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냑, 샴페인 전부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꼬냑의 종류로 헤네시, 레미마틴, 까미, 이런 종류가 있고요. 위스키, 보리가 재료가 된 맥주를 끓여서 증류시킨 술,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유명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지붕이 새카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 많이 그 보리를 맥주를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들이 막 이렇게 지붕에 내려앉은, 수증기가 타서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위스키의 종류는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보드카, 감자나 곡류, 당미를 재료로 해서 양조주를 만들어서 끓인 증류주입니다. 데킬라는 그 멕시코고요. 럼은 쿠바, 진은 영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구마나 당밀, 이런 것들을 발효 후에 증류를 시킨 증류주의 종류입니다. 이 증류주를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고통스럽게 다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이 증류주를 독한 이 증류주를 마시게 했더니 고통을 다 잊고 새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오드비, 생명수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영어 단어로 정신, 영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스피릿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성주입니다. 리커라고 하거나 리큐르라고 하는데, 이 혼성주는 증류주, 이 독한 증류주에 향료나 과즙을 첨가해서 만든 그런 음료입니다.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알코올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와인의 개요를 살펴보면 와인은 순수 100% 포도만을 가지고 발효시킨 양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의 공식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포도의 당분과 효모가 만나면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배출된다. 포도의 당분은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탄산가스가 생성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인은 예수님의 피로서 종교적인 음료이고 그 다음에 서양 문화의 뿌리이자 유럽 역사와 함께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인 음료라고 말할 수 있겠고 와인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품종이나 또 와인의 그 형태, 그 다음에 그 숙성 단계, 양조 과정에서 다양한 다채로운 풍미를 가지고 있는 천차만별의 맛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알코올 음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분류해 보면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가 있는데 와인은 양조주에 들어가죠.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술이고 증류주는 그 양조주를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발되는 그 알코올을 모아서 액체로 만들어서 만든 술이 증류주입니다. 그 증류주에 브랜디와 위스키가 있는데 브랜디는 와인을 끓여서 수증기를 가지고 모아서 만든 술이고 위스키는 맥주를 끓여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알코올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 알코올을 수증기를 모아서 액화시켜서 만든 술이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인의 개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